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5년 12월 16일 허민의 뉴스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어저께 발표됐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 내란인지 아닌지, 그래서 요거를 좀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그 180일 동안 대체 수사를 뭘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별로 나온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 180일 걸렸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3개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6월 중순에, 6월 18일인가요? 아마 그때쯤 됐을 텐데, 3개월 시간에 내란 특검이 시작이 돼서 7, 8, 9월까지 가고 한 달씩 세 차례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0, 11, 12월, 15일, 180일 딱 그 기한을 마쳤는데, 어떻게 발표한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김건희는 무죄다. 요거 빼고는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법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대충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위헌적 또 위법적 요소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내란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론이 있었던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계엄의 이제 그 일부 위헌성과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탄핵에 이르는 위법의 중대성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형법상 내란으로까지 이것을 연결해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거기까지는 아닌 거 아닌가라고 했던 거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내란으로 이제 못을 박은 어저께 발표였죠.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지난 1월에 검찰이 사실은 이 수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기소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구속을 하고,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해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사 내용이나 재판정에서 밝혔던 내용 이외에 특별히 나온 것은 없다. 남은 것은 단지 조은석 특검이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내란 방조, 내란 동조 혐의로 이제 구속 또는 기소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해석을 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어저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주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신 내용 간단하게 다시 제가 요약을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이 아니고 그보다 1년 2개월 전인 2023년 10월 그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근거는 이제 두 개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지도부 만찬, 그 당시 여당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했을 때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거를 근거로 이제 하나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머리에 내란이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얘기를 이제 들어서 그 수첩에 있는 대로 이제 군 인사가 그대로 실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이제 정황 증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비상대권 얘기를 자주 했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얘네들 말이야 정말 미장놈들 쪽수 말이야 갖고 참 저렇게 그냥 입법 폭주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둬야 되겠어? 내가 비상대권이라도 이런 식의 술 먹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미 23년 10월 이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2022년 11월 25일이라고 하는 게 그 여당 지도부 만찬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한남동 공간에서 열렸는데, 제가 그 만찬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 거기 갔던 사람들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고해 하루 전, 그 24일, 11월 24일 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수십 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서 희생됐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합의 내용이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쾌한 마음이 잔뜩 들었던 와중에 이제 여야 지도부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면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저 조은석 특검 발표 중에 여러분 보신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생각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래서 뭐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병력을 국회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비상 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한 이후에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황적 뭐 여러 가지 판단에 따른 해석입니다. 소위 내란을 성립하기 위한, 형법상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 제가 수차례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권의 탈취고, 정권의 탈취를 위해서는 두 가지, 국토 참절, 그 다음에 이제 국헌문란 두 가지가 필요한데, 국토 참절은 아닌 거니까, 국토를 뭐 일부를 빼앗아서 내가 대통령, 이미 대통령인데 뭐 그건 아닌 거고,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에서 이제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라고 하는 틀이 있는 건데, 헌법 법률의 무력화는 아닌가, 헌법의 효력 정지라 법률의 정지를 한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다.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인데 그게 이제 국회 기능을 멈추려고 그랬다. 이제 이런 거가 내란의 근거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요거를 이제 근거로 들어서 결국 계엄에 이제 비행기, 그 헬리콥터 뜨고 군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뭐 끌어내라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으로 정책 반대자들을 몰아서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조은석 특검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원인이 된 것 같다. 예. 소위 김건희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원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김건희는 뭐 계엄에 관계한 건 아닌 것 같다. 뭐 김건희 무죄. 뭐 이런 얘기를 또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엉성하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내란죄 아니고 이제 외환죄에 관련돼서 또 이제 그 기소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거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죠.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절 윤석열이 소위 계엄의 상황,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이제 유인했는데 실패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도발을 벌이고 뭐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상황, 위험 환경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가지고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형법상 외환죄로 유죄 선고한 전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원래는 이제 외환 유치죄로 해가지고 이게 여건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한 범죄죠. 외환 유치죄는 사형 아닌 무기입니다. 내란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 유치죄는 이제 적국과의 통모, 같이 이제 뭔가 이제 그 내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통모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슬쩍 이제 일반 이적죄로 돌려가지고 지금 그걸 적용해서 이번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란 외환의 죄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수사요원이 238명이 투입돼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이제 수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검찰 수사에서 크게 나가지 못했다. 저는 사실은 조은석 특검을 제가 잘 압니다. 굉장히 잘 알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연을 맺은 것도 20년 이상이 되는 그 사람인데, 형사사건, 이 사람이 뭐 특수통인지, 특수통까지는 아니고 형사통인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귀재입니다. 예, 수사의 귀재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은석 특검이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이거는 뭔가 이제 대단한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의 스타일로 봐서. 그랬는데 어저께 결과 발표를 보니까 검찰 수사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내용, 특히 사실관계의 규명. 그래서 이 사실관계 규명이라고 하는 건 1차 데이터. 말하자면 이제 그 사적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증언, 폭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논쟁, 논란 속에 묻혀 있고 그 증언과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입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해석에 머무른 거 아니냐,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역사는 뭐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역사사들이 이게 형법에 대한 이제 죄를 물을 경우는 이걸 자꾸만 해석만 하면 안 되죠. 증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직접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모아서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는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왜 영화 볼 때 이제 뻔한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클리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연상케 하는데 상투적인 이제 이게 단어의 나이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총 249건을 접수해가지고 6개월간 215건을 처리해서 27명을 기소하고 대단한 정말 이렇게 난리법석을 벌였던 수사인데 그런데 결과로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 좀 그런데 특검이 그렇게 요란하게 떠가지고 6개월 동안 그렇게 난리법석을 해서 결국 태산명동에 서일필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이적죄 적용도 그래요. 사실은 북한이 지난해만 해도 한 해 동안에 오물풍선, 오물 1호를 5천여 개를 대한민국 상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침투해가지고 용산까지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 근처죠. 거기 위에서 터지고 그래. 그런데 이거를 대응을 안 한다? 그건 대한민국 군인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무인기 아니라 그 원점 타격을 포함한 어떤 조치를 했어도 이거는 그 일반 이적죄 외환 유치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예, 저희가 뭐 5개를 받았으면 50개를 줄 정도의 그런 각오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무인기 한 두어 차례 보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일반 이적죄로 엮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김건희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헌 발표 이후에 딱 집에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예. 뭔가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아무것도 못하겠어 했어.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봐서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련한 건 아니다. 김건희는 무죄. 이제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속내는 김건희에 대한 사법 리스크, 뭐 특검 이런 거 한동훈도 그때도 뭐 동조하고 그랬기 때문에 야 이거 되면 우리 마누라 큰일 나겠는데 이래가지고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내심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작용한 것 같아. 그런데 김건희 자체는 무죄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갖고 공소 유지하면서 앞으로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속 재판에서 구형까지 하게 되는데 내란죄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이거 조은석 특검이 뭐를 구형하게 될지 정말 관심이 정말 집중되고요. 내란 특검 탄생부터 사실 정략적이었죠. 그 목적은 지방선거에서 승리였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가면 2차 종합특검 역시 결론은 뻔하다. 내용 없이 계속 이거 하던 거 계속 울고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국민적 분노 수치를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확인은 않는 거라도 이 해석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그걸 가지고 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2차 특검 역시 내란 특검 아니라 상상 특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